여러분, 외로움에 지쳐 고독에 잠긴 하루하루의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은 인간관계의 비밀 전략과 새로운 인연으로 여러분의 삶을 밝게 바꿀 열쇠를 제시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와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제 새로운 만남의 기회와 희망의 발걸음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생활하시면서 불편하거나 고민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건강관리, 외로움,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계실 텐데, 이 영상은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국내 맞춤형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따뜻한 공감과 실질적 조언을 통해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이 되는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노년의 현실, 그리고 이를 극복할 다양한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상을 통해 새롭고 따뜻한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힘냅시다. 우리 모두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와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상당수가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일상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조사에서는 전체 어르신의 약 30% 이상이 정기적인 사회적 만남의 부족으로 심리적 외로움과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는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와 정보 전달 수단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금융, 복지 등 필수 분야에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사회 전반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주변의 따뜻한 도움을 통해 제 삶에 큰 전환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경제적 어려움, 디지털 소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쉽고 차분하게 설명드리며 어르신들께서 겪는 고충의 배경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 작은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변화의 배경과 현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 재정,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문제로 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만성질환과 건강관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0% 이상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정기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의료 접근성의 한계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미루고 있어 질병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이어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역시 어르신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거나 연금 및 사회보장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어르신의 약 30% 이상이 경제적 불안정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이나 사회적 소외감도 함께 증대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심리적 불안정과 사회 참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들이 대도시로 유출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약 35% 이상의 어르신들이 정기적인 사회적 만남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감이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역시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와 정보 제공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약 50%에 이르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로 인해 필수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소외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어르신들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나 의료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 재정, 사회적 고립, 디지털 격차 문제는 개별적인 현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서로 깊게 연관되어 악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적 어려움이 사회 참여를 제한하며 사회적 고립이 다시 건강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행과 전달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와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이나 자금 문제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지원 서비스도 보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아가 어르신들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작은 변화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정부 정책과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과 더불어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관리, 재정계획,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원이 모여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은 앞으로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순한 통계나 숫자가 아닌 실제 생활에서 겪는 생생한 현실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경험하셨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의 작은 실천과 사회 전체의 협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며 느낀 바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들은 단순히 어르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행 전략, 그리고 어르신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의 현실과 어르신들이 마주한 문제들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75세의 박길동 어르신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오셨던 박 어르신은 최근 만성질환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점차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생활하시던 중 건강이 악화되고 정서적 고립감이 심해지면서 일상의 활력을 잃어갔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사회활동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박 어르신의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전 박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센터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따뜻한 환영과 함께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년배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무료 건강 강좌에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며 올바른 식습관과 정기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정기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며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사회활동 모임에서는 단순히 건강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 취미활동, 문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잊고 지냈던 웃음과 대화의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형성된 따뜻한 인간관계는 박 어르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 가족과의 소통도 점차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소원했던 자녀와의 연락도 재개되어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박 어르신은 모임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동료들의 격려와 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모임에서 소개받은 지역 복지 서비스와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마트폰 사용법과 인터넷 활용법을 익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소외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박 어르신의 사례는 단순히 건강 회복이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 확장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의 지원이 어르신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해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례를 통해 희망을 찾으시길 바라며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현황과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40% 이상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 35%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이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기술 사용의 문제를 넘어서 어르신들이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접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투른 어르신들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의료정보,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격차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어르신들의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역시 어르신들이 겪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30% 이상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해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정적 제약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 내 갈등이나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며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연금 제도의 한계와 사회보장 제도의 미비함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 체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구조의 변화와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 현상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도시로 유출되거나 가족 간의 소통이 줄어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홀로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약 35% 이상의 어르신들이 정기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단절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 악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소외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문제는 서로 깊게 얽혀 악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격차로 인해 복지 서비스 정보를 얻지 못하면 필요한 경제 지원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다시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보아서는 단순한 현상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이고 심화된 복합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의 전달력과 실행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지원 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참여율이 낮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포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현상과 통계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며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들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의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있어 이러한 통계와 현황은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재확인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디지털 소외,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정책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 여러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우수 사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와 경기도 등에서는 행복한 어르신 센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문화체험,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주 3회의 무료 건강 강좌와 요가, 스트레칭, 식이요법 교육 등을 통해 체력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 상담을 병행하여 개별 맞춤형 건강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은빛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여 독거 어르신들에게 정기 방문 돌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고 온라인을 통한 복지 서비스 및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보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여러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문화체험 행사와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소규모 창업 지원 및 재취업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꼭 확인하시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경험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사례를 면밀히 비교해보면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긍정 사례의 대표적 예로 김모 어르신은 지역 커뮤니티 활동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을 확실히 회복하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주기적인 건강 강좌 수강,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 그리고 동료 어르신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지역사회와 정부가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개인의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부정 사례에서는 박모 어르신의 경험이 두드러집니다. 박 어르신은 정보 접근성의 한계와 준비 부족, 그리고 디지털 소외로 인해 지역 사회 지원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건강관리와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투른 탓에 필수 복지 서비스나 의료 정보를 얻지 못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사회활동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처럼 박 어르신의 사례는 개개인의 특성과 실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가 미비했음을 여실히 드러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가족이나 지역사회와의 단절이 심화되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립이 악순환을 이루는 사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 사례와 부정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성공 요인으로는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사회,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결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보 부재와 디지털 소외, 그리고 준비 부족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개선과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긍정 사례에서는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부정 사례에서는 외부 지원이 부족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어 어르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 두 사례를 교훈 삼아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정책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며
또 어떤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할 실천적 조언과 해결 방안은 어르신들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건강과 행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구체적 전략들입니다. 먼저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10분의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를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건강 강좌에 참여하시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기적으로 체력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형성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기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께서는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부터 인터넷 검색,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 방법 등 필수적인 디지털 활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본 사용법을 익히고 중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며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사회와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필요한 복지 혜택이나 의료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은 외로움 극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동네 모임, 취미 활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와의 소규모 만남을 시작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인연을 쌓아가세요.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만남들이 두터운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게 되어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보적 지원을 받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한 어르신은 매일 10분의 스트레칭과 정기 건강 강좌 수강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크게 회복하였고 동시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교육에 참여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 결과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의료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동네 모임에서 새 친구들을 만나 정서적 위로와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건강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족 및 이웃과의 소통 증진, 경제적 자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나아가 각종 정부 및 민간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소규모 창업 지원, 재취업 프로그램 등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기적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는 자기계발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단기적 실천으로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스트레칭, 건강 강좌, 디지털 교육 등이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지역 프로그램 참여와 동료 어르신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험을 쌓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자기계발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깨우고 주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면 외로움과 건강 문제, 디지털 소외 등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한 걸음 내디뎌 오늘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실천 전략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효과와 성공 사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국내 사례와 다양한 실천 전략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건강, 디지털 소외 해소, 사회적 연결망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한 성공 사례와 아쉬운 부정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긍정적 사례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어르신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건강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이끌어냈으며, 부정 사례를 통해서는 정보 접근성의 한계와 준비 부족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을 토대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매일 10분의 스트레칭, 정기적인 건강 강좌 참여, 그리고 스마트폰 기초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스스로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으실 수 있으며, 동네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외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여러분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과 참여가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노후의 삶이 단순히 고독과 어려움만이 아닌 새로운 인연과 따뜻한 관심으로 가득 찬 희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은빛 인생 이야기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와 다양한 성공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 자신과 주변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영상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은빛 인생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실천 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